채권 시장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 문제 터지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계속 안심해라, 문제 없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은행권들이 모여가지고 6조 원 흡수해주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채권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채권 시장이 위험해지면은 나라 전체적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그런다. 그래서 현재 채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은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3.5%로 반년째 동결 중인데, 뭐 이야기 보면은 이제는 7월에는 금리 인상이 2%는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에만 인상하고 9월에는 인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물가 예상치보다 낮아. 지금 물가가 예상치보다 낮다,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상 안 한다. 파월 입에서는 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또 증권가 이런 데서 신난다, 막 또 금리 인상 안 한다, 어이야 디야 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2.25까지 안 벌어지고 2%포인트까지 벌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25까지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2%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사실 예상치보다 아주 조금 덜 나온 거고, 그렇게까지 외파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자금 유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채권 시장에 문제가 터지면요, 더 문제는 자금 유출 문제가 제일 문제예요. 어떤 자금 유출? 지금 여기도 이야기하죠. 이달뿐 아니라 9월에도 연속 인상에 나서면 격차를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달까지는 2%까지는 괜찮은데 2.25가 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자본 유출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이 자꾸 유입되는 이유는 뭐냐? 금리를 눌러요. 금리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억지로 금리를 누르니까 요것 먹으려고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채권 금리도 슬금슬금 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 문제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이게 뭐라도 하나 트리거가 터지면 외국인 자본이 싹 빠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9월에 연속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은 역시 추가 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냐? 그 전에는 계속 안 올려도 된다, 하반기에 뭐 금리 인하할 것이다, 뭐 이딴 이야기 하다가 파월이 두 차례 연속 금리 인상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 올려, 우리나라 안 올려,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번에 물가 발표 났죠?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조금 더 잡히니까 연속 인상 안 한다, 이런 의견들 나오기 시작하니까 연속 인상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 올려야 되는데 연속 인상 안 할 거니까 금리 안 올려도 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슬금슬금 몰고 가고 있는데요. 핵심은 외국인 자본이 빠지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뭘 보시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튀기 시작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6월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식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채권 시장에서 많이 들어와서 겨우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채권이죠. 채권 시장 역시도 거의 4분의 1 토막 났고, 그 다음에 주식은 지금 유출이 되고 있다. 즉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빠지고 있고요,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아직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열심히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안심 또 안심, 예치하면은 혜택 다시 주겠다, 그 다음에 뭐 하겠다라고 하니까 돈이 줄어들죠. 예금 인출이 잦아드니까. 채권은 왜 뽑아요? 은행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채권 또는 예금이죠. 근데 예금에서 쭉 빠지니까 채권 시장에 자금이 필요해서 채권을 막 발행하고 유지를 했는데, 예금 시장에서 다시 막 재해치하고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이제 좀 줄여도 되겠다, 그래서 빠르게 줄어가고 있는데, 터질까봐 정부에서 지금 계속 불안불안한 거죠. 외국인 자본이 빠지는 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은행들에게도 요청을 해서 판매 조건부 채권 매입 방식으로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했다. 열심히 이렇게 지원해줬다. 판매 조건부 채권으로 6조 원 지원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데 2조 막 3조 이렇게 채권이 나왔어요. 6조 지원 들어와요. 6조만큼 채권 발행 덜어도 되죠. 또 재해치 시켜가지고 12,000건 넘게 다시 돌아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된 거다 라는 거고,
하지만 채권 위험도는 끝나지 않은 게요. 문제는 새마을금고발 채권만 안정이 된 거지 지금 은행채는 계속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도 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회사채는 오히려 줄었는데 은행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전채라도 억누르려는 이유가 뭐다? 채권 발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지금 뭐 새마을금고 뭐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요거 불안한데 한 번 더 믿어보는 수준이죠. 그 다음에 GS 문제는 또 터질 수 있습니다. GS에서 터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또 터질 수 있다. 왜냐면은 계속 이렇게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뭐 인터넷에서 돌았던 것 중에 20년, 21년 철근 덜 넣었다 이런 폭로 글이 있었는데 그때는 개소리 하지 마라 했는데 보니까 많이 무너졌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철근공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그 연결을 짱짱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고 그런데 그 일하는 대비로는 돈은 적고 그러면서 또 다음 작업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제대로 연결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 왜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하느냐. 인건비가 첫 번째로 많이 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분위기 탔을 때 빨리 팔아야 되니까 빨리 짓고 빨리 다음 현장 들어가야죠. 지금 막 집값 오르는 분위기인데 지금이 서민들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을 그 시기인데 그때는 막 사람들이 집도 안 보고 샀죠. 집도 안 보고 사고 대충 지어도 기사화 되지 않았죠. 집값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막 대충 짓기 시작한 거고 철근도 하나 둘씩 빼다가 너무 많이 빼먹어서 무너진 거죠. 그런데 과연 거기뿐일까? 지금 물난리 터지는 것은 한두 군데가 아니죠. 7월에 원래 장마가 온다고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PF 부실 더 많이 터질 수 있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안정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금융권에서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채권 발행이 역대 최대를 찍었고 자 지금 PD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을 정도로 3.75% 지금 얼마까지인지 한번 확인 더 해봐야 되겠네요. CD금리는 3.7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CD금리는 이미 금리 인상을 말하고 있다. 왜 근데 이런 기사는 안 떠요? 3.5보다 떨어졌을 때는 금리 인하를 말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열심히 뜨더니 3.75 넘어갔을 때는 지금 3.75 찍었는데 3.75에서 고정이 됐다는 이유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지 않냐? 이런 기사들은 뜨질 않냐. 지금 CD금리 3.75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특수채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채 금융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금융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지금 연체율 늘어나니까 연체율 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정상화 요거 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9월 자영업자 대출 유예 해준 거 종료되는 거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지금 자금을 확보해야 되죠. 거기다가 지금 또 터지고 있는 게 뭐예요? 새마을금고 RP 매입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PF 대비 자금 마련해 줘야 되죠. 이런 것도 정부에서 자꾸 요구하니까 계속 자금을 마련해 놔야 된다. 거기다가 작년 은행채 발행 막았죠. 그러니까 작년에 확보해야 될 자금을 올해라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은행채 쪽에서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터지지 않더라도 채권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반영이 돼서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준 거죠. 새마을금고 터지기 전부터 코픽스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은행채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5월 중순을 저점으로. 그런 상황에서 자꾸 돈 쓸 일은 계속 늘어나니까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는 은행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은행채 발행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은행채 발행을 막으면 결국 은행에서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금금리 올려야 되는데 은행채도 은행채지만 예금금리 올리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예대 금리차 가지고 찍어 눌러 놓은 건데 예대 금리차가 줄어드니까 다시 대출금리 올릴 그런 명분은 충분히 더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채권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채권 시장의 메리트는 떨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터져봐라. 하나라도. 왜 우리나라에 자금이 없냐? 실리콘밸리 은행 무너졌으니까 미국 채권 안전하다 했는데 다른 나라 채권들도 이제 슬금슬금 사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그래도 미국으로 다시 돈이 돌아가요. 항상 경제위기 터졌을 때. 경제위기가 눈앞에 있고. 그리고 은행채 역시도 순발행. 자, 채권을 많이 발행했다고 하더라도요. 감소하고 있었어요. 왜? 만기가 됐고 예를 들어서 채권은 1조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만기가 2조야.
그러면 순발행은 마이너스 1조죠. 근데 이게 5월부터 순발행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 시장에는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 만기된 것들, 막 코로나 때 터지고 막 이런 것들 다 지금 발행했다가 만기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앞으로 은행채는 계속 발행이 점점 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치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IMF 때처럼 조심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요. 결국에는 지금 채권 가격 떨어져서 채권 금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중 금리 올라서 집값 떨어집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중 금리 올라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외국인이 지금 주식에서는 팔고 있고 채권을 사면서 이쪽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 이게 유출로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 환율이 튄다. 환율이 튀게 되면 어때요? 안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환율 튕게 되면서 금리 안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금이 빠지기 시작하면 왜 위험하다? IMF 때도 그렇게 빠졌으니까 불안 심리가 생기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때는 어디부터 터졌다고 그랬어요? 멕시코,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동남아, 그 다음에 동아시아, 우리나라 포함이죠. 그래서 이게 러시아까지 번졌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약한 것부터 터지고 있는데 이번엔 어디다? 아프리카다.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월 29일에 발행된 자료를 보면요. 지금 가나, 잠비아, 이집트, 튀니지,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부채 탕감해줘도 영향이 별로다. 구제금융 받고 있는 것도 있다. 실업률 높아지고 있다. 외화 유출 거세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확실히 위험한 거죠. 침체되고 있고 부채 탕감했다는 것 자체도 이런 데가 위험하다는 소리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각자 또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죠. 잠비아 문제가 있으면 가나에도 영향을 주고 이집트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금 잠비아는 최대 84억 달러의 부채 탕감을 촉구하고 있다. 부채를 까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까줬고 이제 미국에서도 까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부채 GDP의 84% 가나 같은 경우가 지금 스리랑카처럼 무너져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채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저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해외 송금액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 케냐 같은 경우 지금 감소하고 있다. 자본이 이제 외국 나가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외화가 유출이 되고 있다. 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산업 침체를 이미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미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 높아지고 있고 IMF 때 우리나라 많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제금융이 절실한 국가들이 나오고 있다. 잠비아도 지금 구제금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에서 터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 타겟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미국이랑 가까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까지 들어올 동안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번질 거냐. 근데 유럽은 이번에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금리 올리고 있는 게요. 이런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유로존 금융위기까지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올린다고 할 때 이악 물고 올리는 이유가 뭐다? 자금 유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일단 멈추고 있는 중인 건데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가계부채 바로 터지는 거고요. 금리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빠져나갈 가능성들이 너무나도 농후해지고 있죠. 왜? 채권을 억지로 눌러서 억지로 유입시켜서 억지로 막아놓은 환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왜 그냥 집값이 올라가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당장 지금 집 사세요. 이딴 말하는 사람들은 왜 경제를 보지 않고 대국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그랬는데 잎사귀만 보고 있는 꼴이다. 잘 생각해 보잖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